본인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대종요양병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논문이 다른 주제가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또 치료하고 있는 그 욕창과 관련된 그 논문입니다.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실 이 욕창에 관련해 가지고 뭐 다양하게 저희도 조사도 해보곤 했지만 실제로 그 욕창과 관련된 논문이 국내에도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그 욕창이라는 논문 중에서도 완치된 사례만 가지고 한 논문은 저희밖에 또 없더라고요. 특히 또 그 욕창이 단계가 1기부터 4기까지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중증이 더 4기거든요. 그래서 3기, 4기, 3단계, 4단계의 중증 욕창을 완치한 9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논문을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뭐 치료 방법과 그리고 케이스들도 좀 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3명이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 욕창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욕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욕창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보통 고령의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뼈가 돌출된 부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박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압박성 궤양을 이제 욕창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욕창 환자분들이 제 경험으로 보면은 대부분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래 계시다 보니까 욕창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계속 이제 누워 계시던 분들이 발생을 하거나 해서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은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된 환자분 중에 한 분으로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욕창이 쉽게 치료가 잘 안 돼요. 저희도 치료를 해보면은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욕창의 치료 기간은 짧으면은 몇 달, 한두 달 이렇게도 될 수가 있지만 뭐 심한 욕창 환자분들도 저희 병원에 지금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치료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그 요양병원에서도 치료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논문에서조차 4기 욕창은 치료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욕창은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번에 게재한 이 논문이 뭐 다른 일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욕창에 관련된 논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논문이 갖는 의미가 과연 뭔지 우선 이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욕창은 한방에서도 사증이다. 불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중한 병증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사실 저도 대정에 와서 이제 욕창 환자들을 직접 보고 치료했던 거지 그 전에는 욕창 환자에 대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정에 와서 놀란 게 와 이런 교과서에서나 봤던 이런 어마무시한 상처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낫는구나. 또 나아서 좋아지고 결국은 또 퇴원까지도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뭐 충격 아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논문의 9살의 이 케이스 논문의 의미, 특징이라면 욕창 자체가 이제 중증이지만 그 중에서도 3단계 이상의 3, 4기의 중증 욕창 환자들이 단순히 좋아진 게 아니라 완치까지 이룬 사례들만을 뽑아서 고찰하고 분석한 그 부분이 우리 논문의 어떤 큰 의미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찾아보면은 깨알 자랑인데 호전이라는 말은 많아요. 많은데 완치라는 말은 없더라.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욕창 치료를 해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좋아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게 정말 저한테는 큰 뿌듯함이고 그게 또 자부심이 저한테는 또 돼 있는데 욕창이 아까도 처음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치료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지금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논문에 게재된 논문 속에 저희가 적어놓은 그 치료 방법도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가 익혔던 방법은 아니고 계속 연구해서 나왔던 방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김 원장님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했던 방법은 OPWT라고 해가지고 오픈 웻 드레싱 스테라피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했던 소독액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상처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거기를 수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재생할 수 있는 세포 인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겠고요. 그리고 두 분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욕창에 한방적인 침 치료까지 도입해서 그냥 사지라든지 기본 일반적인 그런 침 치료가 아닌 욕창 부위의 경계면을 따라서 침 치료를 시행했더니 확실히 빨리 또 좋아지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요.
지금 뭐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OPWT라는 방법은 사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넘어와서 희원병원에서 저희가 가서 또 배웠는데 그 치료 방법을 배웠던 데는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배워가지고 제대로 적용하는 데들이 생각보다는 별로 없어서 아직은 그렇게 우리 그 나라에서 대중화되게 이제 사용화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걸 제대로 사실을 써보면은 이 수변 드레싱 중에서도 이 OPWT가 되게 효율적이고 치료의 속도도 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적용을 해보면서 거기서의 노하우들을 계속 익혀 나가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치료율과 치료의 속도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언급해 주셨던 그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희가 이제 피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원장님들하고 스터디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또 적용해 보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침 치료를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논문에는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계속 또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고를 개발을 했어요. 한방 연고를 개발을 해서 그 한방 연고를 같이 또 적용을 하니까 또 확실히 욕창의 재생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무조건 최선이고 최고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더 나은 방법들을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9사례를 다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중 좀 특징적인 사례 2케이스만 좀 뽑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원장님께서 한 사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논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증례에 해당하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77세 남자분인데 오른쪽 장골, 그다음에 청골 쪽, 꼬리뼈 쪽에 이제 두 군데 욕창이 있던 환자분이세요. 이제 욕창 치료 자체는 한 2달 만에 욕창이 완치가 된 사례인데 원래는 파킨슨 환자분이신데 이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킨슨이 진전, 강직, 그다음에 서동 이렇게 큰 운동계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10년 정도 파킨슨 질병을 앓으셨는데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이제 파킨슨 병인데 경구로 일단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레보도파 제제라고 약을 먹는 분인데 처음에 한 3, 4년 정도는 이런 약에 대한 효과가 좋아서 강직이나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한 4, 5년 지나면서 온 오프 현상이라고 하는 흔히 환자분들은 이제 약발이 떨어진다고 해요. 약을 먹지만 이제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일정 기간 있고 그런 시기는 온 시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약을 먹지만 약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이제 오프 시기에 반복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던 그런 환자분이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 시에 이제 오프 시기여서 야간 시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야간 시에 한 자세로 고정되다 보니까 장골과 청골 쪽에 이제 욕창이 생겨서 그 욕창을 치료하시려고 이제 저희 병원에 2019년 10월 말쯤에 이제 입원하셨던 분인데 장골 쪽은 4단계, 청골 쪽이 3단계 욕창이셨던 분인데 이분은 상당히 빨리 욕창 치료는 한 2개월 만에 빨리 치료가 되셨어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입원해서 치료 시작했는데 1월 1일 날 욕창은 다 나으셨어요. 또 이분이 인상적인 게 전신 상태도 많이 좋아지셔서 같은 해 2월 말쯤에는 욕창 다 나았고 이제 퇴원까지 하신 케이스거든요. 저희 이번 논문 사례 중에 가장 빨리 완치가 된 케이스인데 이제 고찰을 해보면 낮 동안에는 온 시기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시기에는 휠체어를 잡고 보행이 가능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 또 열심히 보행 훈련을 하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환자분들과는 달리 정상적인 시기가 일반 시기가 괜찮았고 적극적인 움직임과 그런 시기가 욕창을 좀 빨리 완치시켰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완치해서 집에까지 퇴원했던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첫 사례에서 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 2달 만에 4단계에 3단계 욕창이 완치된다는 거는 되게 획기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저희도 계속 보지만 3, 4단계 욕창이 2달 만에 되는 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극히 드문데 아까 이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은 환자의 상태가 보행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역량을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좋은 사례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게 저희만의 어떤 몫이라기보다는 또 환자분의 상태가 또 크게 좌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 때문에 사실은 정말 빠르게 치료가 된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욕창 치료 전후에 뭔가 생활이나 달라진 점이 좀 있었나요? 파킨슨 자체도 장기간 앓다 보면은 삶의 질도 떨어지고 가벼운 우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욕창까지 더 플러스 됐던 거죠. 근데 욕창이 남들은 이제 낫기도 쉽지가 않고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빨리 생각보다 빨리 낫고 이제 집에 갈 수 있어갖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인지나 그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논문도 사실 있는데 이게 욕창이 감기나 다박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창 환자가 얼마나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들지 그런 걸 사실 우리가 느껴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욕창 환자들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 그래도 움직이실 수 있었지만 대부분 욕창 환자는 와상 상태에서 그냥 누워서 병이 오시고 난 이후로 여생을 그렇게 지내실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실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방금 언급하셨던 우울감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좌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다는 그런 논문들을 통해서 저도 접하지만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추측할 뿐이지 온전히 그분의 그 감정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환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힘든 질환인데 그런 부분들이 욕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발생 그렇죠.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에 김 원장님께서 한 케이스 또 부탁드릴게요. 제 환자는 74세 남자 환자셨는데 또 파킨슨 환자신데 이분은 이제 이미 진행성이 돼서 거의 누워만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고혈압 당뇨 있으시고 또 그러던 중에서 이제 고관절 부위가 골절까지 오셔가지고 수술하고는 이제 거동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다가 욕창이 발생한 그런 케이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봤더니 청골 부위에 지름 가로 8, 세로 7cm 정도의 좀 큰 욕창이 있었고요. 저희 방법대로 치료했더니 사실 이분도 5개월 만에 치료가 됐거든요. 좀 빨리 치료가 된 케이스였는데 이분은 처음 오셔가지고 폐렴도 있으시고 요로 감염도 있어서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치료가 많이 더디지 않겠나 저도 우려도 많이 하고 또 일단은 폐렴부터 나아야 되니까 치료를 시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단 몸이 좀 좋아지시면서 죽을 드셨는데 이분은 좀 잘 드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도 좋아지는 상태에서 죽을 또 잘 드시고 하니까 확실히 좀 빨리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셨고요. 그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삶의 질도 얘기하셨는데 누워만 계시다가 욕창이 나으니까 휠체어로 저희가 좀 옮겨 드리면서 이렇게 보행도 하고 또 운동도 같이 이제 체조 같은 거 간단하게 하면서 굉장히 기력도 좋아지시고 삶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이 케이스도 욕창도 좋아졌지만 그냥 와상 상태로 계시다가 휠체어나 이제 보행까지도 가능했다고 하는 건 그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또 어떻게 보면 가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이렇게 좋은 케이스만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저도 겪지만 수많은 어려운 점들이나 어려운 케이스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주치의로 계시는 우리 김 원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케이스가 좀 가장 어려운 케이스인가요? 케이스 중에서 그 마지막 케이스 분이 가장 오래 걸렸거든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치료 중간에 자꾸 재발성 폐렴이 있어가지고 이게 몸 전신적으로 염증이 많으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가 됐나요? 그때 폐렴 치료를 시행했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좀 좋아지시면서 그럴 때는 이제 욕창이 조금씩 호전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한 260일 정도 굉장히 길게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럼 한 9달 정도 이제 걸린 건데 하여튼 그분도 따져보면은 뭐 지금 저희가 논문상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치료 기간에 따지면 그렇게까지 긴 기간은 또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된 케이스 중에는 좀 긴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런 치료 중에 이건 치료가 될까? 치료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혹시 없으셨나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참 치료하고 있는데 설사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 설사가 이제 욕창 부위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진짜 좀 느려지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뼈가 아주 돌출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아주 고령이시고 체중도 아주 저체중이시고 뭐 이런 분들이 참 치료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99세 작년이죠. 그 할머니 한 분이 욕창으로 오셨는데 그분도 청골에서부터 둔부까지 길게 있는 그분이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욕창이 길고 또 이렇게 환자분이 고령이신데 최고령이죠 아마. 올해 100세 그렇죠. 넘으셨죠. 과연 이렇게 나으실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호전이 되시더라고요. 지금 완치되셨잖아요. 네, 지금 완치되었어요. 네. 저희도 보면은 참 환자분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가 얇아도 그리고 저체중이라도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왜냐면 지속적인 압박이 안 가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계속 와상 상태에 있는데 피부가 너무 얇으셔요. 저체중이라서 피부를 진짜 상접할 정도로 그러니까 뼈가 돌출돼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치료가 다 됐더라도 또 쉽게 재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소인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체위 변경도 하고 뭐 이렇게 저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욕창 발생의 가능성이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근육이라든지 육아 조직이 이제 충분히 많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재생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확실히 재생력도 더디더라 이런 걸 저희가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욕창의 치료율 그리고 치료 속도 이제 결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욕창 치료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진들의 뭐 연구,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하는 드레싱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점이지만 그것 이외에도 욕창 치료를 결정짓는 치료를 결정짓고 치료 속도를 결정짓는 다른 요인들도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쩌면 저희 그 진료팀에서 욕창 관련된 회의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주목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의료적인 처치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체위 변경. 아까 서두에 서 원장님이 욕창이라는 질환이 결국은 압박, 그 다음에 마찰력, 그 다음에 신부 조직은 마찰력에 반대되는 전단력, 그런 세 가지 심에 의해서 신부 조직부터 기혈 흐름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죠. 체위 변경은 그 한 군데에 계속 지속적인 압력이나 지속적인 마찰력이나 지속적인 전달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교과서적으로는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바꿔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고 또 치료의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의료진들이 이제 욕창 라운딩을 하는데 간혹 상태가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치료를 하다 보면 그런 상태가 안 좋아지는 케이스에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체위 변경의 미스, 간병인분이 새로 오셨다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체위 변경의 미스가 됐을 때 욕창이 안 좋아지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체위 변경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논문 사례에서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영양 상태가 확실히 좋은 분들이 더 빨리 낫고 또 쉽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당연히 더 낫고 그다음에 입으로 못 먹더라도 경관 영양을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잘 소화가 되는 분들이 확실히 더 치료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폐렴, 폐혈증 등으로 뭐 전신질환으로 이완되는 것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영양이 너무 또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대소변 관리 이것도 이제 저희가 라운딩 하다 보면은 이제 대소변 관리가 아무래도 욕창 부위가 주로 청골이나 장골이나 다 대소변과 연관돼 있는 그 부위들에 주로 많기 때문에 대소변 처리가 좀 늦어진다든지 미스가 나면은 거기서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처가 좋아지다가도 이제 확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체위 변경 그다음에 영양, 대소변 관리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진짜 말씀 나왔던 그 체위 변경에 대한 거는 정말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치료법이 50% 정도가 차지한다면 체위 변경이 한 50% 정도가 차지한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체위 변경이 중요해요. 근데 이 체위 변경이 제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특히나 욕창이 한 부위가 아니고 양쪽 이제 장골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청골에까지 다 있는 이러면은 어느 지점으로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있더라도 이게 조금만 하면 눌려버리면 차라리 이쪽이 없고 이쪽 한 군데만 있으면 거기만 피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체위 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세 군데 다 있는 경우는 체위 변경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환자도 그 자세를 불편한 자세로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게 누워 계신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 체위 변경을 특히나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든지 등치가 있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간병사분들이 간호사분들이 체위 변경을 그렇게 하고 특히나 야간 시간대 이걸 하는 거 자체가 수면도 환자도 수면을 잘 못 취할 수도 있지만 간병사들도 그런 수면에 대한 부분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체위 변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느 병원에서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완치 사례가 저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간병사 분들의 노고가 컸던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욕창을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서 낫게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저희가 받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 뭐 의료진만의 몫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둘러보다 보면은 확실히 그 간병사분들의 그 마인드, 간병사분들이 그 환자에 대한 그 정성들, 환자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환자를 어떻게든 좀 좋게 낫게끔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자기 그 잠을 포기하면서 그 몸이 힘들 때도 한번 이렇게 체의하는 게 너무 또 힘든 고된 작업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해 나가시면서 결국 환자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거는 의사들의 정성만이 모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병원 내에 있는 모든 그 정성이 모여야지만 그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면은 저희도 문의가 한 번씩 오는데 그 외래에서도 욕창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이제 전화 문의가 오시고도 하거든. 집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참 저희가 외래로는 해드릴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지금 욕창 치료를 병원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꿀팁 같은 걸 주신다면은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이 원장님과 서 원장님께서 계속 그 체위 변경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체위 변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집에 계시는 어르신이나 뭐 환자분이 주로 눌리는 부위들이 꼬리뼈라든지 발꿈치, 머리라든지 돌출된 부분,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누워 계시다가 약간 붉게 변한다든지 또는 이제 살짝 피부가 까인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상처가 있다 이러시면은 사실 하루 이틀 정도만 한두 시간 좀 빡시게 체위 변경을 열심히 해주시면은 사실 금방 좋아지기도 해요. 그 부위들을 이제 웬만하면 눌리지 않게 그렇게 포지션 잘 잡으시고 저희도 체위 변경 도구가 주로 쿠션 같은 것들인데 베개라든지 그런 거 이용해서 그 부위가 눌리지 않게 하셔서 자주자주 체위 변경 해주시면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검게 변한다든지 또 이제 자꾸 깊어진다든지 까인 부위가 자꾸 깊어진다 그러시면은 사실 그냥 커버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빠른 치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집에서 계속 뭔가 해보시려고 하다가 상처가 더 깊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근데 욕창이 깊어지면은 그냥 며칠 상간으로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달 또는 뭐 년이 넘어갈 수가 있는 지점이라서 욕창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단계에서 단계가 높아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한번 논문 소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